한치라가 뭐죠? 성적 도착증.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장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조곤조곤하게 나무위키 읽어드릴 건데요. 요즘에 핫한 이슈죠. 미니진, 하이브 간 어도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헤. 일단 원인은 하이브 측의 미니진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가 원인입니다. 일시는 2024년 4월 22일이고요. 자, 주요 인물, 등장인물, 방시혁 이사회 의장님, 그리고 박지원 대표이사님, 그리고 어도어 측의 민희진 대표이사님, 신동훈 대표 사내이사님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자, 2024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이사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 레이블스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내부 감사회에 들어가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의혹 및 논란입니다. 2014년 4월 23일 기준 현재 미니진을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측은 같은 하이브 레이블즈에 속하는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자사의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카피한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의 서한을 본사에 보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보복성 해임 통보를 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주주인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 어도어 경영진의 비위에 대한 질의에는 공식적인 해명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 문장을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뭔가 읽기가 어려운데 문장이. 한편 하이브에서는 어도어 측에 2024년 4월 2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어도어 경영진들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내용 공개 시 법적 처분을 검토한다고 명시해 두었기에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네요. 자, 사건의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월 22일 하이브 측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서 등 대외비인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동이 이른바 탈하이브 및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 탈취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어도어 임원인 민희진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신동훈 부대표가 직위를 이용해 하이브 내부 정보를 어도어에 넘긴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신동훈 부대표는 본래 하이브 재무부서에서 IR을 담당하며 상장 업무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하이브는 신동훈 부대표가 어도어로 이직할 당시 대량의 내부 파일을 다운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독립에 필요한 비공개 문서, 영업비밀 등을 어도어 측에 넘겨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브 감사팀 등은 이날 오전 어도어 경영진의 업무 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자산 회수와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감사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 등의 감사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모의 내용,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 어도어 경영진들이 저지른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질의서를 통해 어도어 경영진들은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사업상 인사상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의 주장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들이 올해 초부터 하이브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은 모 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점을 빌미로
여론을 악화시켜 하이브가 보유한 어두어 지분 80%를 현 어두어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어두어 경영진들이 그 과정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해외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관계자 등에게 매각 구조를 검토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는 어두어와 하이브 사이에 체결된 계약 정보 등을 임의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또 어두어 경영진들이 이와 함께 하이브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하이브의 아티스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작업과 아티스트 부모들에 대한 회유 작업도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내용 질의서를 담겼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신동훈 부대표가 외부에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항목들도 단순히 경영에 관한 영역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 데뷔 전에 연습생들의 초상과 건강 상황, 직원들의 개인정보 및 발령과 채용 등 인사 관련 핵심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는 그 어두어 경영진들이 외부인의 인사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이브 측은 감사와 동시에 어두어 주주총회 소집과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어두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민희진 대표 측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서 법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본 회사의 설립 시점에는 모 회사인 하이브가 지분을 전량 소유하고 있었고 사내 이사진도 이경준 CFO와 이창우 기업 전략실장이었으나 이후 뉴진스가 성공하면서 민희진 대표는 지분 20%를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는 콜옵션을 행사했고 하이브는 사내 이사진 또한 소위 민희진 사단으로 불리는 신동훈 부대표와 김예민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교체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최근 또 다른 하이브의 자회사인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와 스타일, 안무가 뉴진스와 너무 유사해 뉴진스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냐며 방시혁과 갈등이 발생했는데 콘셉트 카피 관련 의혹을 정식으로 하이브에 제기했더니 갑자기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반박했고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금부터 재밌어집니다. 자, 민희진 측에서 4월 22일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어두어 민희진입니다. 어두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산업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하이브는 여러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두어는 그 레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두어 및 그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랩은 올해 3월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켰습니다.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아일릿은 미니진풍, 미니진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하였습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입니다. K-팝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하여 새로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진스는 현재 5월 컴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일릿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뉴진스를 소환하였습니다.
아류의 등장으로 뉴진스의 이미지가 소모되었고 불필요한 논쟁의 소재로 끌려들어가 팬과 대중에게 걱정과 피로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하이브와 빌리 프랩이건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도어 및 뉴진스의 몫입니다.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들이니 아일리시 뉴진스와 유사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어도어 및 뉴진스가 이러한 유사함을 허용하거나 양해하였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명백히 오해인 바 이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멀티 레이블은 각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지 계열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한 레이블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다른 레이블들이 따라하는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체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도어는 실제 하이브, 빌리 프랩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아일리시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데뷔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누구의 동생 그룹이니 하는 식의 홍보도 결코 용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도어는 이미 하이브 및 빌리 프랩의 이번 카피 사태는 물론 이를 포함하여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취해온 이런 일련의 행태에 관하여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브 및 빌리 프랩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답변은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하이브는 오늘 갑작스레 미니진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그 이유로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는 미니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였다는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어떻게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이브와 빌리 프랩 그리고 방시혁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니진 대표 개인을 회사에서 쫓아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궈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고 더 이상의 카피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어도어는 카피 행위를 비롯하여 어도어와 뉴진스에게 계속되는 여러 부당한 행위를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하이브 및 빌리 프랩은 아일릿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뉴진스와의 다른 점들만 모아 부각시키며 데뷔 시의 사태를 희석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팬과 대중들이 가진 오해들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및 법정 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입장을 발표로 하이브 및 빌리 프랩이 잘못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타인의 문화적 성과를 존중하고 치열한 고민을 거친 창작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런 입장문을 어도어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23일 미니진 대표는 일간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 측의 주장과 달리 본인은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80% 지분권자인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도모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돈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난 이런 내부 고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 라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취득을 프레임으로 잡은 것 같다. 피프티 사건이 선례로 남지 않았나? 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뉴진스의 컴백을 앞둔 상황에서 하이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니진 대표가 직전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과 달리 하이브는 어도어 내부 문건에서 회사 독립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하이브는 문건이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에 작성되었다고 했고 23일 문건에는 어젠다라는 제목 아래 경영기획 등 소제목, 그 아래 계약서, 변경, 협의 같은 세부 시나리오가 적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부 투자자 유치 1안, 2안 정리라는 항목으로 GP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는 대목과 내부 담당자의 이름도 적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하는 문장과 또 다른 담당자 이름이 쓰여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신 대표가 아일릿도 뉴진스를 베끼고 투어스도 뉴진스를 베꼈고 라이즈도 뉴진스를 베꼈다. 이거 맞나? 라이즈인가? 라이즈지? 오케이. 더 나아가 방탄소년단도 내꺼 베끼다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9일자 문건에는 목표 항목 아래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미니지는 훗날 이 같은 주장이 너무나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4월 25일입니다.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록 일부와 함께 중간감사 발표하여 보도됐다. 하이브는 대화록에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근거로 어도어 경영진들이 뉴진스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미니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아티스트의 심리치료와 정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니진 대표 측은 25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고 미니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25일 오후 3시부터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 135분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라고 해명하며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신동훈 어도어 부대표가 작성한 문건 1945에 대해서는 부대표가 그저 메모한 내용일 뿐이다. 하이브의 협박을 받고 소송비로 위협을 줬다고 하더라. 저랑 역자고하고 위협해서 자백이랍시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부정하며 3자 대면을 요구했다. 한편 미니진 대표의 해명 과정에서 하이브, SM, 소스뮤직 등 여러 회사들, 방시혁, 박지원, 이수만 등 K-팝 시장과 관련된 여러 기업인들을 비롯해서 뉴진스, 에스파, 르세라핌, 여자친구 등 수많은 업계의 인물, 아이돌 그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카카오톡에 따르면 2021년 12월 2일 방시혁이 직접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라고 채팅한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소스뮤직 사나, 르세라핌 데뷔 과정에서 뉴진스 홍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와우. 방시혁이 그 카톡을 보냈던 건 에스파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은 날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방시혁이 뉴진스 데뷔 이후에 축하는커녕 한마디도 없다가 싱글 디토가 흥행하며 빌보드 차트에까지 진입했을 때 미니진에게 카카오톡으로 즐거우세요? 왜 웃어요? 진짜 궁금한 건데. 아, 즐거우시냐고요? 라며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한 내역도 공개했다. 이날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격양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 화제를 모았다. 지상파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공식 석상임에도 수위가 상당한 비속어를 거침없이 쓰는가 하면 하이브가 이날 무속 경영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하이브가 개야비하다.
일부러 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무당 얘기하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나 먹이려고 하는 거다 라며 야발, 이 업을 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등 거칠게 비판했다. 민희진 본인은 해당 무속인은 정말 무속인인 지인일 뿐이며 본인은 무속인도 지인으로 두면 안 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문제의 언행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에 민희진은 하이브의 에이스인 방탄소년단이 없는 것이 뉴진스의 홍보 효과에 도움이 될까 싶어 물어본 것뿐이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면 되는 공적인 자리인데도 해명이라기보다는 뒷담화식의 폭로와 욕설이 난무한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논란과 비판이 일어났다. 즉, 감정 호소를 제외하면 정작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자회견 중에 한 발언 때문에 일부에선 하이브와 어도어의 현재 대립이 성별간 대립으로 호도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모니터링하며 하이브 내부 역시 술렁이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민 대표의 평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싶었는데 견고한 윗선에 맞선다는 느낌의 여론이 꽤 많이 뒤집혀 놀랐다고 전했다. SM 출신 안무가 캐스퍼는 미니진을 공개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는 미니진이 기자회견 도중에 말한 왜 우리 안무를 마음대로 썼냐, 우리 안무가들이 화나 있다,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길이다 발언에 대한 공감 때문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SNS상에는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는데 미니진의 비속어 남발 장면만을 발췌해 힙합 비트를 넣어 마치 랩 노래처럼 패러디한 영상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200만 회가 돌파했다. 사실관계와 호불호를 떠나서 이날의 기자회견은 과거 나훈아의 5분간 발언으로 알려진 기자회견을 연상케 하는 가히 세기의 기자회견이었다는 반응이 많다. 저게 5분간 발언이 제가 살짝 영상을 봤는데 바지를 벗어서 증거를 5분 동안 보여주겠다. 그럼 믿으시겠냐? 약간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 이걸 한번 볼까요? 근데 미니진이 기자회견이 종료된 뒤에는 하이브 측에서 긴급회의에 돌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다.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 다만 경영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실에는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식 입장 전문을 또 보겠습니다.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니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언론 문의 중 경영적으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실에는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민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 대로 정보 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여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니진 하이브간 기자회견 전문을 한번 보도록. 너무 긴데요? 이게 아마 그거네요. 진짜 전문이네. 굉장히 많네. 오케이. 이거는 실제로 듣는 게 더 재밌다. 반박이 있네 여기. 자, 궁금한 것만 한번 볼게요. 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 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 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 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0시 1분에 보내고 22일날 바로 고발을 감사 요청을 한 거네요. 저건 좀 애매하네. 애매해. 사실인데 약간 저게 몇 시에 그걸 했다 그랬더라? 22일 몇 시에 그걸 했다는 건 없나?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 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 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 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거는 또 그렇게 따지면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드렸습니다.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의 팀이 활동한 빅히트 뮤직에 659건, 세븐틴 등 4개의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한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근데 이거는 보도자료만을 기준으로 둔 거 아닌가? 민희진 대표이사님이 말했던 예능에도 못 나가고 약간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맞는 말, 이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건 다른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거 데뷔 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소스뮤직과 민 대표 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소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 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 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 씨가 소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희진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 2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소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 아하.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았냐? 왜 이걸 컴백 시기에 그랬냐?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의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입니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 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일 뉴진스의 버블검 뮤직비디오가 예정대로 선공개되었죠. 여러 가지 주장이 되게 많네요. 이제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랜덤으로 나무 인기를 볼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잠깐만. 플레이브 특수 능력은 못 참지. 이게 뭔가 추가가 됐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정이 37초 전에 변경이 됐대요. 자, 첫 번째. 예준. 입을 벌리면 동그란 물방울과 하트 물방울이 나온다. 첫 번째 미니 앨범에서는 컨셉에 맞게 분필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다. 두 번째 싱글 메리 플리스마스 활동 시기에는 컨셉에 맞게 물방울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점점 얼어붙는 이쁘다.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스테룸 134-1 활동 시기에는 컨셉에 맞게 멤버별 상징 동물 모양의 비눗방울로 변경되었다. 알파카, 늑대, 이런 식으로 분필 모양 얼어붙는 거 되게 예쁘다. 자, 다음은 노아. 웃을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반짝거리는 효과가 나타나며 윙크하면 효과음과 함께 작은 하트가 나온다. 첫 번째 미니 앨범에서는 분필로 그린 반짝이 효과가 나타났고 윙크하면 분필 하트와 알파카 하트가 나오는 것으로 변경됐다. 두 번째 싱글에서는 컨셉에 맞게 웃을 땐 별이 반짝거리고 윙크하면 금빛 루돌프와 보라색 하트가 나오는 거로 바뀌었다. 보자. 초기 디자인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학교 때는 이렇게 분필로 칠한 느낌. 이렇게 별 반짝이가 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루돌프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크리스탈에다가 크리스탈 조각이 반짝거린다. 좋은데요? 그 다음에 밤빛님. 일명 삐끼따. 양쪽 눈을 꾹 감았다 뜨면 얼굴 주변에 꽃이 핀다. 눈만 감았다 떠도 꽃은 피나 밤비는 항상 입도 꾹 다물었다가 눈을 뜨는 버릇이 있다. 확실하게 꽃을 피우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최근 아이돌 라디오 콘서트 레드카펫에서 루피피스를 하다가 반대손도 같이 동기가 된 적이 있어서 단순히 눈을 꾹 감는 과정에서 입이 동기가 된 것 같기도 하다. 첫 번째 때는
분필로 그린 꽃이 피는 게 됐고요. 두 번째는 하얀 눈송이가 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네온 하트가 나오는 걸로 변경됐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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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그 다음에 은호님. 오른손을 쥐었다가 위로 향해 펼치면 손바닥에서 불이 나오고 눈을 찌푸리며 홍채가 이렇게 빛난다. 오, 완전 간지나. 첫 번째는 컨셉에 맞게 분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리 모양으로 변경. 세 번째는 하트를 그리는 불꽃. 종이 디자인은 불이고, 두 번째는 분필불, 세 번째는 트리불. 오, 이쁘네요. 하민님. 하민님은 입을 벌리거나 생각하면 이진법 숫자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미니앨범에서는 분필로 그린 이진법 숫자와 모는 종이가 나오는 걸로 변경됐고, 직접 봐야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010101,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눈사람 모양 0101, 그 다음에 트리 모양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띄우는 거랑 동물 모양, 네온 사인. 이거 왜 네온 사인을 했을까? 컨셉에 맞게 0101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원래 약간 비슷해서 바꾼 건가? 다른 멤버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멤버라는 설정이 있다. 그것도 있지 않나요? 하민님 010101로 변해가지고 무슨 비상구처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그거 보고 진짜 웃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문서로 이동. 짜라란. 윤존병 논란이라는 더불어민주 국회의원이자 이거는 넘길게요. 혹시라도 약간 이건 정치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은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B는 B1, B2, B3 이렇게 해서 B12까지 있고요. B4랑 B8, B10, 11은 없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 지용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복합체. 비타민 B9는 비타민 C를 제외한 수용성 비타민을 분류하는 집합이다. 비타민 B에 속하는 비타민들은 주로 체내에서 세포의 물질 대사를 돕는 조효소의 역할을 한다. 그렇군요. 비타민은 체내에서 아예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량이 필요량에 미치지 않아서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를 총칭하며 이 가운데 그 성질과 기능에 따라 알파벳 기호가 붙는다. 그렇구만. 자, 비타민 B는 물질 대사 기능의 증진 및 보조와 피부 및 근육 조직의 유지, 면역 및 신경작용 증진, 혈구 및 세포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비타민 B가 꾸준히 보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핍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 내 반감기가 길어봐야 18일이며 만약에 비타민 B를 18일 이상 섭취하지 않으면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각기병이 뭔가요? 어머,
각기병은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고요. 네, 그런 거라고 하네요.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데요? 자, 비타민 B2는 자외선을 받으면 형광빛을 낸대요. 그래서 비타민 B가 함께 들어있는 비타민 C를 먹으면 소변이 형광색이 되는 이유가라고 합니다. 줌의 형광이 비타민 C 때문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비타민 C는 형광을 내는 성질이 없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이건 정말 굉장한 사실이네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다린 러프.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인 다린 러프의 2019 시즌을 정리한 문서라고 합니다. 시즌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남고 싶다고 말하며 재계약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였으나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며 협상 기간이 늘어나면서 삼성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8년 12월 19일 연봉 130만 달러, 사이닝 보너스 1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70만 달러의 재계약을 하면서 3년 연속으로 삼성에서 뛰게 됐다. 130만 달러, 과연 얼마일까요? 약 17억 9,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대박인데요. 이분이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나봐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아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7, 18 시즌만큼만 활약을 한다면 러프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 국가대표 유니폼 좋은데요? 지난 2년 동안 러프는 견제를 많이 받았는데 김동엽의 합류로 인하여 앞뒤로 중장거리포들이 더 넉넉하게 포진되는 만큼 생각보다 적었다고 느꼈을 홈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견제가 그만큼 분산되니까. 그렇구만요. 새로운 인물이 제 사전에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그 최근에 변경된 파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헬로 홀로그램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힘의 희나 음반. 오호. 누구실까? 이분들도 버추얼 아이돌인가요? 홀로그램 아이돌인가? 노래 가사인가봐요. 노래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리듬 게임. 정확히 이분들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나카 히메와 스즈키 히나 씨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본 버추얼 유튜버인데 약간 아이돌 개념인가봐요. 뭔가 음악 아티스트 활동을 위주로. 자신의 팬들을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조지라고 칭하고 있다고. 아하, 조지.
굉장히 많네요. 캐릭터성이 강한 히메에 살짝 가려지는 감이 있지만 이쪽 역시 꽤나 차분한 시원시원함이 돋보이면서도 살짝 허스키한 보이스로 상당히 레어한 편. 굉장히 차분해 보이지만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턴 트라우이랑 비슷한 성격이신가 봐요. 독특한 하이톤의 목소리와 빠른 입담, 앗하, 앗하, 아, 하하 하는 독특한 웃음소리로 인해 초창기에는 비슷한 성격의 카구야 루나와 많이 비교되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사점이 있을 뿐이지 여러 부분에서는 다른 만큼 여러 부분에서 다른 만큼 현재는 아류라는 평가가 사라진 상황. 시도 때도 없이 개드립을 속사포처럼 내뱉으며 수치심이 없어서 심심할 때마다 하이글의 포즈를 하며 자체 판치라를 시전한다. 이게 뭐죠? 하이글의 포즈가 뭘까요? 하이글의 마왕 포즈. 하이글의 마왕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 이렇게 팬티 라인에다가 손날을 딱 대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하이레그? 네. 그래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와, 나 진짜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보고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판치라가 뭐죠? 성적 도착증. 팬티와 일본어 팬티 힐끔 이렇게 결합된 단어라고 하네요. 모의 요소의 일종. 판치라. 속옷이 약간 이렇게 힐끔 노출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남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생 522년. 예. 진나라의 제2대 황제. 진천은 몸에 비수를 뿜고 후경을 찔러 죽이기 위해 스스로 자수했으나 바로 감금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게 다 기록에 남아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되게 신기해.